일단 미국에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CEO에 네.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두 달 사이에 좀 강조드렸던 분야가 미국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요?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싸진 않다라는 거죠. 재무제표는 그 뒤에 사람을 봐야지 보여요. 자, 이번엔 그러면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들어가 보죠. 뭐 미국은 미국에서 유행하거나 미국에서 뭔가 시작된 어떤 산업들은 뭐 전 세계로 금방 확산되는 그쵸. 거라고 봐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미국 기업은 보면은 사고 싶은 기업이 참 많아요. 그죠? 멋있죠? 일단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네.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자,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그래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원칙이랄까? 그 투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그 창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엔터프르너십. 정말 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의 강연을 한 3개만 봐보세요.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예. 당시에 창업할 당시에 블록버스터라는 거대한 그 DVD 대여 해주는 그렇죠. 예. 그 오프라인에 진짜 1등 회사가 있는데 2등 회사로서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어떡하지? 고민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나오네. 그럼 핸드폰에 얹어봐. 핸드폰을 통해서 DVD를 빌려봐. 아니야. 그냥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그 애플 iOS 나오니까 iOS에 한번 얹어볼까? 얹어봤는데 그 송출을 해야 되고 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 피지컬한 게 없어지고 점점 회사가 데이터 회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또 깜짝 놀랐던 게 이 리드 헤스팅스 이 창업자가 어느 날 이게 한참 됐습니다. 한 7년 된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사실 사업 부문이 여러 개 있어요.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송출하는 사업 부문도 엄청 커요. 안정적으로 송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 송출하는 사업 부문을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이 사업 부문을 다 정리한대. 정말 잔인무도한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점부터 넷플릭스의 송출은 누구한테 맡긴다? 아마존에 맡긴다. 근데 아마존 누굽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 스트리밍 분야에서 넷플릭스가 강력한 경쟁자예요. 아니 자기 직원들 자르고 경쟁자 배를 불려주면 어떻게 거기 매출 늘어나고 우린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완벽주의다. 몇 년의 시간을 줬는데 넷플릭스 내부 직원보다 아마존 앱 서비스가 더 좋더라. 와, 이게 그 뒤에는 뭐가 있나 보면 원칙입니다. 원칙. 정말 잔인할 정도의 원칙이 있어요. 정말 자기도 눈물 흘리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 원칙은 원칙이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리드 헤이스팅스가 얘기하는 건 거의 저는 다 신뢰해요. 한 7, 8년 봤는데 말한 걸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 거꾸로 뭘 보냐면 행간의 의미를 보는 거죠. 이분이 보통 좀 안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재무추정, 내년에 무슨 유료 가입 구독자 수 딱 얘기하면 자기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기업에 대한 컬처, 기업의 창업가 정신, 경영 스타일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의 이런 거대한 기업들은 한국은 은둔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나서면 세무조사 받으니까 하여튼 욕하는 사람도 많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엔터프르너 이렇게 성공한 창업가들 밖에 나와서 강연하고 하면은 그 존경 어리게 아주 그냥 리스펙트 하거든요. 대학교 강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은 언행일치를 또 해줘요. 그러면은 계속 이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기업에 대한 나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투자는 동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파트너십이죠. 동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파트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는 네. 투자를 할지 말지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그런 면에서 아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사실 미국 시장의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엄청난 장점이고 스스럼 없이 속 얘기를 다 해요. 저 수십조 자산가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나와서 시시콜콜한 자기 실패담, 성공담, 사적인 얘기 뭐 일론 머스크는 말이 하나도 피잖아요. 그러니까 별걸 그냥 정말 너무 솔직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너무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자막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예, 그냥 창업가에 대한 스토리를 쭉 봐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과거에 저는 디즈니를 한동안 너무 좋아했어요. 누구 때문에? 밥 아이거. 저는 밥 아이거 은퇴 시점 전까지는 밥 아이거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CEO 누구냐 하면 전 밥 아이거를 뽑았어요. 아마 2등이 하워드 슈츠 스타벅스 회장일 수도 있고. 근데 밥 아이거 씨는 정말 월트 디즈니의 재림 정도로 느껴졌었거든요. 인수합병 마블, 뭐 루카스 필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디즈니가 원래 예술가 집단이었는데 이거를 여기다 기술의 숨을 다시 불어넣고 여기에 M&A를 통한 속도를 집어넣고 자본시장을 활용을 하고 뭐 여기 온라인의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고 이러면서 막 엄청난 성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냐면 그 전에 전 CEO가 이렇게 계속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로 오다가 이 회사가 픽사와 루카스 필름 인수하면서 바바이거 재림하면서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정말 말랑말랑한 새로운 회사가 됐는데 보면서 파워 오브 원. 야, 리더의 이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칭송해주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미국의 어떤 창업가 정신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더더욱이 그 어떤 여러분들 다 뭐 직장도 다니시고 경제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성장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CEO에 네.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깊이. 깊이 이해를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네.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낫다. 근데 미국의 사실 벤처 투자자들도 엄청 인사이트가 대단해요. 그래서 세코이아 같은 데가 이제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의 어떤 뭐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세코이아의 모토가 뭐냐면 창업가 뒤에 창업가야. Entrepreneurs behind entrepreneurs. 그러니까 본인들은 벤처 투자자가 갑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창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약간 겁이 많아서 창업가가 못 됐어. 그래서 창업가 뒤에 딱 숨어서 창업가를 도와주는 게 투자자라고 생각해. 하면서 초기 단계, 유튜브 초기 단계, 뭐 5명 있을 때 유튜브에 투자해서 키워내고, 뭐 거기 홈페이지 가서 보면 온갖 혁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하는 궤적 속에서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벤처 투자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많은 귀감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혁신과 진정한 가치 투자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미국의 그런 레전더리한 정말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그리고 전설적인 혁신가 창업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걸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럼 미국의 어떤 분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인슈테크, 인슈어테크 뭐 이런 그 분야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죠. 아니죠. 예. 네.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볼 만할까요? 저는 뭐 한두 달 사이에 좀 강조드렸던 분야가 그냥 미국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요. 우버, 에어비앤비.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사실 그 뭐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쿼터리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빠르게 반등하고 올라오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백신 접종 많이 하고 어떤 코로나 어떤 반등의 경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저는 투자 원칙을 무지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데이터로 편하고 데이터로 즐겁고 데이터로 오래 산다, 이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로 편리하게 부합하는 에어비앤비, 우버, 또 하반기 경기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그리고 기업 문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에어비앤비의 성장 스토리는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의 성장의 어떤 모범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사실 여행의 문화나 주거의 문화, 여러 가지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이란 문화를 아예 송두리째 개념을 바꿔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 에어비앤비인데, 그런 혁신성은 혁신의 원조집으로서 심볼릭하고 카테고리 킹이고 뭐 그래서 계속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항상 그 기업은 좋단 말이에요. 네. 기업은 좋은데 문제는 내가 좋아야 되잖아.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점일 때 혹은 그 낮은 밸류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네.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는 거죠. 저는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막 지금 투자해야 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편하게 사면 되는 거예요. 예.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싸진 않다라는 거죠. 예. 그냥 편안하게 뭐 불안하시면 뭐 한 2주일에 한 번씩 텀을 두고 기간 분산 배분해서 투자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투자를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 뭐냐면 너도 나도 다 투자해야 되는 작년 12월 같을 때, 1월 같은 때, 그때 저는 찬물을 계속 끼얹었어요. 그때 오히려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얘기했고, 지금은 오히려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 굳이 안 봐도 된다. 우리 뭐 습관의 변화, 어떤 인류의 편리함을 지금 추구하는 그런 데이터 혁신가들한테 장기적으로 믿어주면 되는 기간이다. 그러면은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 오히려 더 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뉴스에 계속 눈 열어놓고 매일매일 살까 말까 이게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건 뭐냐, 기업가,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창업가의 자서전, 뭐 그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역경을 딛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위대한 투자가의 어떤 10년 지난 뭐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뭐 전설로 사라진 그 뭐 투자가, 뭐 이런 막 오래된 전설적인 책들 있잖아요. 그거 안 봤으면 보시고 3회독 하시고 하면서 이게 나한테 오늘 이 순간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오히려 저는 투자에 진짜 도움되는 책은 사피엔스 같은 인류학적 책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중국도 그런 이슈가 있지만 미국도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단 그게 확정이 되기까지는 투자의 기회는 아니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미국도 그런 마찬가지 관점으로 지금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 규제가 확정짓기 전까지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뭐 구글하고 뭐 많은 이제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초를 당한 게 지금 꽤 됐죠.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엄청난 새로운 불확실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하나의 변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구글의 주가가 막 익사이팅 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구글의 주가는 들떨어졌어요. 간단한. 안정적이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올랐죠, 이번에? 네. 코로나 이후? 저는 미국 주식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은 그냥 일단 내 포트에 넣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항상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저는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기업 가치 측면 PSR, 뭐 PER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뭐 작년 연말이나 지금도 뭐 스틸 테슬라의 이제 주가 수준, 뭐 역시 뭐 니오도 주가 수준은 비슷합니다. 뭐 거의 우주적이에요. 저 세상 가있죠. PSR이 막 30배가 다 돼가는데 뭐 20배 넘게. 그런 종목에는 비중을 많이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도 이제 PSR이 20배 넘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 네, 그래서 PSR이 10배가 넘는 회사는 매출액으로 그 회사 기업 가치를 10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보통 PSR이 1배입니다. 그러면은 PSR이 20배라는 얘기는 2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년 기다릴 내 배포를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 비싼 겁니다. 20년 전에는
벤자민 그레엄이 들으면 아마 관뚜껑 열고 있다. 가치 투자에 다 사기꾼이야 이럴 거예요. 이거 가치 투자에 위배돼. 근데 지금은 사실 모바일, 뭐 클라우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1년에도 막 2배, 3배, 막 5배도 매출액이 성장하는 희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되게 라이트 에셋, 되게 데이터 기반의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제가 레인지는 한 PSR 3배에서 10배까지는 그냥 뭐 적절하다라고 봐요. 근데 하이틴 뭐 15배 이상, 막 25배, 30배 넘어가면 겁난다 하고 나서 5% 미만으로 학습용. 이거는 내가 담긴 담는데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고 뭐 수익이 나면 좋고 나면 10배도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 테슬라 보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이 볼레틸리티, 그러니까 고변동성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영끌해서 몰빵을 하면 그러면 많은 리스크에 이제 익스포저 돼서 그 회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거는 너무 많은 리스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골고루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시대의 블루칩 같은 거죠. 넷플릭스는 계속 보니까. 네. 근데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 입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분산 투자가 합리적이죠. 근데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 자체가 작잖아요. 뭐 네. 몇천에서 혹은 몇백. 네. 이런 것들 가지고 분산해서 여기 오르고 여기 내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언제 돈이 되겠느냐. 잘 갈 것 같은 그러니까 상관성이 네. 제로인. 네. 그러니까 만약 배터리다 하면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네. SK 이노베이션, LG 뭐 저 화학, 뭐 여기 뭐 삼성 SDI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그냥 하나의 섹터에 투자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올리고 목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세 군데 투자했는데 갑자기 폭스바겐이 딴 데 쓴다고 하면서 이제 세 개가 함께 떨어지면 이거는 사실 분산했다고 하지만은 한 군데 몰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섹터에 몰빵하는 게 요즘 그런 유행이 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역 분산, 섹터는 세네 개, 지역은 미국, 중국,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면 1, 2, 3등 이렇게 분산하라 하는 게 고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개, 30개 되면 한꺼번에 얘네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유동성 들락날락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뭐 이게 이런 이벤트가 한꺼번에 터지진 않거든요. 회계 부정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한 섹터의 부정적인 악재가 이쪽 섹터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 말씀 주셨는데 저 뭐 그 대기업에서 몇천억씩 투자도 하고 뭐 몇 조도 벌고 뭐 벤처 캐피탈에도 있어보고 프리 IPO 투자도 하고 지금도 뭐 펀드 운영을 몇백억 하고 있는데 보면은 펀드로 하는 거나 개인으로 하는 거나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1,000만 원, 2,000만 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려면은 내가 20억 벌을 때 더 벌 수 있는 10억을 벌었을 때 100억을 만들 수 있는 20년 동안 변치 않는 투자 원칙을 가져야죠. 20년 동안 변치 않는, 30년 동안 변치 않는 투자의 근육을 키워야 되죠. 이랬다 저랬다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3개 투자하시는 분은 10억이 돼서도 3개를 투자해요. 30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은 1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똑같은 패턴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트레이딩하고 데일리 트레이딩해서 돈 버는 분은 그렇게 버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에도 있어보고 VC에도 있어보고 펀드도 운용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은 몇백억 자산가 분들, 몇천억 자산가 분들, 기관 투자자 똑같더라. 20개에서 40개 포트폴리오, 40개가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요. 근데 20개에서 40개 안에 드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재밌게 비중 조정을 하면서 엑셀에 넣고 이거 수익률 계산하면서 늘 건 넣고 빼고 하면서 새로운 거 나 이거 수익 많이 났으니까 저거 새로운 거 좀 담아볼래 이러면서 조절을 하지 이거를 갑자기 세 종목으로 딱 줄여가지고 하나 터지는 거 보자 하고 하면은 그러면 멘탈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예.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그건 자꾸만 이제 싹을 뽑게 돼요. 이렇게 뿌리를 뽑게 돼요. 예. 근데 거기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조금 말씀하셨듯이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 심리가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런 이제 몰빵이 됐든 혹은 투자를 할 때는 이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빵을 하는 거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야 되고요. 창업가 정신을 쫓아가야 되고 그건 결국은 진심은 통한다는 거고 내가 돈을 바라보면 자꾸만 재무제표에 매몰이 돼요. 근데 그 재무제표의 숫자를 만드는 사람 저 뭐
증권사에서도 오랫동안 일하고 지금도 펀드 뭐 금융업계에서 지금 거의 10몇 년, 20년 다 되게 일을 하지만 재무제표는 그 뒤에 사람을 봐야지 보여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CEO. 예. 근데 그 사람하고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야, 이 사람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이 말을 한 걸 어떻게 지키는지 보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 여러분 파트너 치킨집 친구랑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 해야죠. 돈 들고 튈 사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럴 때도 엄청나게 심사숙고하잖아요. 내 돈 2천만 원 가지고 맞아요. 지금 우리 집 앞에 저희 치킨집 할 건데 우리 대학 동창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얘 옛날에 좀 별로였는데 할 수 있습니까? 2천만 원 돈이 안 나가요. 예. 그런데 하물며 내 은퇴 자금 내가 피땀을 진짜 야근해가지고 번 돈을 그냥 카더라 해가지고 해서 이거 숫자로 막 3배 날 때까지 막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는 파트너로 치킨집을 열더라도 6개월은 기다려줘야지 뭐가 나오죠 결과물이. 이제 문 열었어 친구야. 왜 지금 매출이 따블이 날길 바래. 아직 찌라시도 안 돌려서 사람들이 우리 몰라. 그러니까 6개월 1년은 기다려줘야지 결과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지금 투자하고 바로 올라가길 바라지. 살 때는 나는 그 마윈 회장의 미래 이 신유통이 나는 일론 머스크의 이 우주 정보 정말 난 사랑해. 투자할 땐 그래요. 딱 2달 지나가지고 페드가 돈을 지금 테이퍼링이 거시경제 이슈 터지면은 왜 손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손해 보기 싫어서. 그런데 혼자 손해 보나요? 아마존 주가 떨어지면 제일 손해 보는 게 누구예요? 그 CEO. 제프 가장 베조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제일 손해 보죠. 베조스. 예.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뭐 베조스랑 똑같은 신발 신고 있고 괜찮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저거를 이렇게 만들 줄 믿고 있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 20개 종목을 보면은 나를 실망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성사설을 믿게 됐어요. 투자를 하면서. 나를 실망시키는 회사 작년에 루싱이 있었어요. 루싱 말고 대부분 80% 90%의 기업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더라. 약속한 걸 지키더라. 약속한 걸 지켜서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고 그럼 주가는 실적이 나오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되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 투자의 기본 원칙이 네. 그냥 거기에 사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재무제표는 사실 2순위, 3순위 이런 밀려나는 거네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그 창업가와 그 경영진들의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2년 안에 순이익을 내겠습니다. 메이트앤댐핑 대표이사가 2018년도에 한 얘기예요.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너도 뭐 위워크나 뭐 에어비앤비나 똑같이 손실만 내는 유니콘이잖아. 그랬더니 손실만 내는 유니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 당신도 손실 내잖아. 우리는 반드시 순이익을 낼 거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 사람을 한 6년째 봤거든요. 저 사람이 웬만해서 말한 건 다 지켰는데, 그리고 그 회사에 다녔던 이렇게 COO, 막 경영진들이 회사를 나와서도 메이트앤댐핑의 왕싱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인데, 말한 걸 지킨다.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있었거든요. 전 믿어봤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배 수익이 나.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길게. 이거는 뭐 미국 투자가 됐든 한국 투자가 됐든 중국 투자가 됐든 다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보편적인. 우리가 너무 그 현상에만 집중을 하는데 네. 사실 그 기업을 이끌고 가는 CEO의 능력이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할애할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사례는 815 모니터. 제가 작년에 뵀을 때 대표님 대표님 지금 보시면은 점점 더 큰 회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 원으로 가면 대표님과 메모지에 사업 계획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000억 회사, 1조 회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하여튼 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의 레벨을 바꾸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세계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투자의 정석. 예,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끄는 그 카피 하에 책을 내신 우리 정주영 대표와 함께 한번 투자의 그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아주 깊은 인사이트, 실제적인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